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오랜만에 좀 외국인들의 유입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과연 지금의 매수세가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일지 아니면 탄핵 정국 직후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반등일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시점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곧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반등에 그리고 상승의 어떤 트리거 어떤 좀 버튼이 될 거다라고 사실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 좀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흔들렸었던 시장이 좀 자리를 잡았다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매수를 좀 고려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금리 인하 좀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과연 이 탄핵 정국에 대한 이 셀코리아,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요소가 대체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것이냐, 계속해서 매도만 이어나갈 수는 없을 건데, 그 외국인들의 이 디스카운트, 매도가 이 할인이 종결되는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갑자기 그냥 코스피 지수에 그냥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좀 한 가지 이 변동성, 탄핵 정국이 좀 잠잠해지고 좀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근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변동성 지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 어마무시할 때 좀 나타나는 수치를 지수화 시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때가 2000년대 접어들어서 가장 좀 높은 좀 변동성을 보였었던 요 시기인데요. 요게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식 전국대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요때 엄청난 탄핵 전국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리를 좀 찾아가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었던 한 번의 시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의 천장을 찍어버렸는데, 자,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거의 하늘을 찔러버렸죠. 한마디로 이 코로나 팬데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제외한 요 박스권 내에서는 코스피가 상승하는 아니면 하락하는 단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상승하고, 자, 탄핵 정국이 지금 벌어졌었던 그 시기 동안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죠. 자, 요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잠잠해졌다. 자, 요때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요 변동성 지수의 바닥권에 터치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방향성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이 하방일까 상방일까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시점인데, 사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상승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상승으로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그 초입 구간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상승으로의 전환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탄핵 정국이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마무리가 안 됐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이다 보니까 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디스카운트가 마무리돼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자세한 좀 외국인들의 좀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좀 들어왔고,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물량을 엄청나게 담아가고 있었는데 코스닥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행사를 하면서 이제 연기금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가 좀 수습이 돼가고 있다.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좀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만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를 좀 했고요. 풋옵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3달 동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자, 포지션을 어떻게 쌓아가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 선물을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롱숏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자, 상승에 베팅을 했는데 지금 당장 현물을 사는 것보다 선물을 사는 게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대신 손실률도 크거든요. 대신에 원금을 전부 다 잃을 수도 있죠. 선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신에 상승했을 때도 또 값어치는 큽니다. 한마디로 선물, 롱을 상승에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베팅을 했다라는 거. 금리 인하 전날에. 자, 진짜 그 트리거가 눌려지기 전날에 엄청나게 베팅을 했다는 거. 양으로만 봤을 때는 현물보다 더 많이 샀거든요. 자, 아직 현물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선물을 사놓고 현물을 매수시키면서 지수를 띄워 올리는 이런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거 좀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를 엄청나게 매도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탄핵 정국을 이겨내면서 원달러,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달러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 봤을 때 원화가 상승을 하든 달러가 내려가든 달러는 내려갈 것이다에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내일을 기점으로 1300원대 후반까지는 달러가 좀 잡혀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달러 강세가 끝난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국으로 가게 됐을 때 미국 우호주의, 우월주의에 결국은 그 어느 정도 반영이 종료가 돼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근거로는 이 모건 스탠리가 지금 미국 실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위험 소나가 높아지게 되면서 달러와의 약세 압력이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양적 긴축을 했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어디로 가지고 왔습니까? 바로 미국으로 가지고 왔죠. 자, 금리를 높여서 미국에다 예치시키면 연이자를 5.5%를 줬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에서.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자, 가장 안전한 은행에서 연이자 5.5%를 준다. 너도 나도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다 예치를 시키기 시작을 하죠. 자, 근데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하면 이제 미국 시장에다가 달러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 그럼 달러 매도가 나오죠. 달러 매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JP모건에서는 달러를 어마무시하게 매도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이미 매도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리고 테슬라라는 엄청난 강호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매도 시기를 놓쳤어요. 그럼 최적의 매도 시기는 이번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시기에 추가 매도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최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달러를 매도하기에 정말 최적의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달러를 올라갈 것이다에 베팅하는 선물에 당연히 베팅을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다면 매도하게 되겠죠. 당연하게 외국인들은 이런 내용들 때문에 달러 매도를 어마무시하게 5,700억 가량의 수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계엄령 이후에 사실 디스카운트 요소로서 한 30원에서 한 20원 정도 요 정도는 원달러를 그냥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원화 약세로 더 가져갔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변동폭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원화가 이제 제자리 그리고 디스카운트 요소를 좀 이제 변동성을 좀 다시 한번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상대적으로 원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달러 선물 요소 중에 하나인 달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원화가 올라가면서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달러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삼성전자 또한 좀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었어요.
결국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자, 코스피 지수 하방에 베팅을 많이 해놨는데, 코스피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매도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기술력에서 밀린다는 내용도 있지만, 지금 부동산 가치만 환원을 하더라도 330조가 넘어가는데, 이 330조 시가총액이 깨졌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단순하게 디스카운트 요소뿐만이 아니라 코스피를 인위적으로 누르려고 했었던 의도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를 올리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제 본격적인 삼성전자 매수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자, 특히나 연기금은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부양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연기금의 좀 의도가 좀 비춰지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연기금의 오늘 삼성전자 매도와 더불어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밸류업 프로그램 쪽에 연기금이 좀 옮겨가는 모습을 가지고 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KB금융이라든지 코리안 밸류업 프로그램 쪽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가는지 요거 체크해보는 것도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가 이탈한다는 것은 달러를 매도를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지? 달러를 예를 들어서 원화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뀌어진 원화는 어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엔화로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위안화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다 어디로 가냐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에 있는 이 달러가 어디론가 갈 때 당연하게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으로 옮겨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PER이 가장 낮아요, 코스피가. 한 주당 벌어들일 이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이게 코스피가 가장 낮습니다. 한마디로 프리미엄이 가장 없다는 얘기예요. 계엄령도 있었고 뭐 그 외적인 요소도 있었겠지만 지금 가장 저평가돼 있으면서 내년 추정 당기 순이익, 자, 예상하는 이제 비율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상이잖아요. 한마디로 고평가라고 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막상 뜯어봤을 때 한 주당 순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돈을 제일 잘 버는 나라, 한 주당 돈을 제일 가져오는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값은 가장 싸요. 우리나라 주식이 사실 그렇잖아요. 디스카운트 요소가 굉장히 많고 뭐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때리고 무상증자를 때리는 것처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하는 거 다 아는데 왜 못 들어오냐면 계엄령도 있었죠. 뭐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아니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있죠.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중인 국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런 디스카운트들이 이제는 좀 해소가 된다. 자, 그렇다는 거는 당연하게도 외국인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지금 다시 한번 다른 시장으로 옮겨간 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뭐 1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탑3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인도 시장이 좀 더 과열되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고, 내지는 뭐 TSMC를 포함한 지금 반도체 새로운 또 패권으로 등장하는 대만 시장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엔화 강세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화 강세를 보여주는 뭐 니케이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절대 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평가라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도 이상할 만큼,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할 만큼의 지금 저평가 구간인데 지금 그 트리거가 바로 달러가 매도됐을 때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움직임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미국이 5.5%가량의 연이자를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 높게 쳐드린다. 미국에서 당연하게도 달러로 바꿔서 전 세계에서 바리바리 짐 싸들고 오는데 이제는 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여기 있는 돈을 인출해서 전 세계로 뿌려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금리 인하가 된다 만다 굉장히 또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일정은 17일에서 1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새벽 4시에 FOMC에서 발표를 하고요. 이제 일본 중앙은행 금리는 18일, 19일 사이에 이렇게 발표 예정입니다. 자, 지금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금리 인하는 전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식장은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안 된다는 이유, 그리고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갈 텐데,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가 좋지 못하게 나왔다고 해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실직자가 늘어났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실직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실직자, 앞으로의 소비
QE가 좀 둔화될 수 있겠다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하고, 또 PPI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 유통자, 그 다음에 소비자로 가는데, 생산자가 느끼기에 물가가 비싸다라는 것은 이제 유통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 내지 두 달의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 물가 압력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냅뒀을 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할 때는 아니야에 대한 근거가 나온 거고요. 반면에는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도 되는 이 수치는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에 대한 근거는 바로 CPI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고, 소비자가 사실 느끼기에 괜찮으면 내려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코어 CPI였습니다. 코어 CPI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주거 그리고 교통비 이런 거를 뺐을 때 진짜로 우리가 먹고 사는 푸드 앤 베버리지라고 해서 음식료품입니다. 그리고 메디컬 케어, 약품 이런 것들 요 세 가지만 트랜스포테이션과 이제 하우징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 코어 CPI라고 하는데, 요게 괜찮게 나오면 진짜로 좀 소비자 물가가 괜찮게 잡혀갔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 무중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에서 달러가 내려가게 될 테고, 그리고 앞으로의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는 것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금리가 왜 내려가지 않아도 주식장이 반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가장 중요한 이번 금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다는 게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리를 이번에 내리지 않더라도 다음에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고, 시기의 차이일 뿐이고, 25년도에 저는 금리를 확 낮출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파월 의장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금리 절대 내리지 마라, 아직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파월 의장을 자기는 임기를 보장을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지는 뽑히고 나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공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국채를 통해서 미국 적자를 메꾸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채권이 국채죠. 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가 파월 의장과 함께 간다는 것은 파월 의장이 25년도 그리고 26년도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암묵적인 동의이기도 하고, 손 안 대고 코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새로운 인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새롭게 또 판을 짜는 것보다는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금리 인하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잠깐만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미국 재정 적자입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와 그리고 미국 부채 빚을 표시해 놓은 요 표인데, 자, 미국 페더럴 뎁트, 미국 연방의 빚입니다. 빚이 역대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연방 적자를 본 요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자, 적자를 감소시키면서 요때 요게 미국 연방 이 빚이 낮아졌어야 돼요. 근데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신랄하게 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자, 이번 미국 대통령 대선에 중요했었던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의 빚을, 부채를 어떻게 갚느냐. 자,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미국 채권입니다. 이 미국 채권으로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 빚을 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채권을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려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고 채권을 좀 올리려고 하냐면, 내용을 좀 뜯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 채권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죠. 자, 그럼 4.0으로 낮춘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미국 은행에다가 넣어놔도 연에 4.5% 주던 거를 이제 4.0%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0.5%가 줄었죠. 자, 그러면 그 전에 4.5대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4.5대 샀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가 낮아지게 됐을 때, 자, 요 당시에 산 사람보다 요 당시에 산 사람들이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금리를 쭉쭉쭉 낮추게 돼서 요걸 제로금리까지 낮춘다라고 하면 이 기준금리 4.5, 5.0, 5.5대 사놓은 사람들의 가치는 매우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국채의 그리고 채권의 기본적인 가격 형성 원리인데 이 부분을 지금 트럼프는 원하고 있어요. 이 채권을 비싸게 팔아서 지금 요걸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4.7에서 4.5로 낮아지고 일본이 0.2에서 0.25 동결로 가게 된다면 일본도 미국에 협조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8월 5일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이거를 벌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입니다.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이 엔화와 이 달러 간의 이 환율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좁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기준금리를 안 내렸었던 일본이 더 이상 올리지 않았었던 일본이 버티지 못하고 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추가 인상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와 일본 정부의 또 긴밀한 협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올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달러의 가치만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달러를 결국은 자국의 돈으로 환전을 할 것이다. 원화, 엔화, 내지는 뭐 위안 환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될지 투자자들이 하나씩 고르게 될 텐데 그때 톡 튀어나온 게 왜 이렇게 싸지? 코스피 시장 왜 이렇게 빠졌지? 그때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겠다. 자, 그리고 그 이탈했던 돈이 다시 한번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식 상승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의 시기는 25년도고 저는 이제 26년도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주식시장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5년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좀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드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시기를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시기 바로 금리 인하다. 오늘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삼성전자의 좀 주가 반응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전 한 6만 원에서 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까지는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좀 하나둘씩 좀 거쳐지게 된다면 좀 자연스럽게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고 25년도에 좀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탄핵 전국도 조속하게 좀 마무리가 돼서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좀 대한민국 시장이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여전히 좀 후진국 같은 주식 후진국이라는 소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해소될 수 있는 25년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코스피 시장을 코스닥 시장에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다시 한번 좀 돌아오기를 좀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좀 긍정적인 내용, 긍정적인 희망적인 내용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을 할 때 관심만 있고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는지,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한국장에 투자해야 되는지, 미국장에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공부방을 하나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공부방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이고요. 빠른 입장 방법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요 발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활용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점, 요거만 좀 먼저 전달해 드리고요. 1668-528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 수신 전용 리스트를 확인을 해서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가 뭔데 주묵구구식으로 좀 운영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소개가 좀 늦었는데 투자 자산 운용사 이렇게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참투자자문에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드리는 역할로 회사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문하는 역할로 참투자자문에서 이렇게 좀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여기서 뭘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플리토 소개를 드렸었던 적이 있고 이스트소프트 소개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소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AI 휴먼 기술, 오픈 AI,
AI, 챗GPT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있거든요. 역시나 AI고 챗GPT고 이런 내용들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국내장도 충분히 좀 점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미국장들 굉장히 핫하잖아요. 미국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테슬라 관련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드렸어요. 자,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다가 테슬라 살만한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나서 35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30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어느 기업을 사든 어떤 종목을 사든 어떤 시장을 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확실하게 내가 알고 접근을 하느냐 모르고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요 방에서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또 보고서도 좀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좀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뭐 트럼프, 일론 머스크 우주항공 시대 관련주로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드리고, 목표 주가, 손절가 얼마고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요 보고서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까지도 한 번에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공부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증권사를 사는 게 개설하는 게 유리한지, 해외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세금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을 드릴 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또 문자 남겨주시거나 내지는 문의를 주시면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68-5284번으로 지금 바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혜택들 모두 다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해 놓은 또 이벤트고 또 혜택이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박프로와 함께 주식시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좀 상승장 함께 잘 그리고 하락장 또 끝났다고 단정 짓긴 좀 어렵지만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던 만큼 충분한 우리도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보상 함께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668-5284번 다시 한번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긍정적인 소식 좀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소식 좀 전해드릴 수 있게 좀 좋은 소식만 나올 수 있게 저도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